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일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일산 킨덱스 제1전시장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6대 43, 김문수 56, 한동훈 43으로 김문수의 승리로, 다시 말해서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협조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유감스럽거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저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제의 전당대회가 있기 전까지 사실은 결국 파이널리스트에 한동훈, 김문수가 올라왔을 때에 첫 번째 몹시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동훈 쪽에서는 후원금이 진작에 그 상한선을 채우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문자를 정말 폭탄으로 날렸습니다. 아니 그건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문자 내용의 문제입니다. 5월 1일 2일은 투표로 여론조사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그러니까 ARS와 간접조사로 면접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한동훈 쪽에서 속보로 김문수 대선 포기, 한동훈 대선 후보 돕기로 약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가 결국 이 김문수가 졌구나, 안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동훈 쪽으로 이 지지선언을 하는구나, 이럴 바에는 한동훈에게 표를 몰아주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날린다는 거, 우리가 그걸 보고 이런 식의 속보를 띄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해성이고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과 왜곡이고 음해하는 건 누가 잘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에 충성하는 파들이 이런 식의 문자를 날린다는 건 이재명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국힘에서 일하려면은 이런 태도가는 안 된다. 저는 김문수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그런 식의 문자 일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문자를 날리는 비율도 한동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지만 음해성이나 왜곡성 맡아도 의도적인 거짓말 안 날립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 됩니다. 몹시 안타깝다. 지난 거지만 그 한동훈을 돕던 식구들도 우리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들을 다 안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동훈을 돕던 식구들도 들어가지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여기에 와서라도 그런 식의 멘탈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김문수 캠프로 합치면서도 그런 식의 멘탈로 일을 한다면 이것은 이재명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 변심해서 나이 7, 80이 넘어서라도 권력에 한 자리가 있을까, 권력의 떡고물이라도 있을까 생각하고 변절한 자들,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보수의 중심이니 보수의 스승이니 보수의 핵심적인 농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얻어서 지난 40-50년간을 정말 존경받으며 살아오던 조갑재나 정규재나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김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김종인,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윤여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쪽에 이재명한테 충성하려고 넘어갔으면은 그냥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세요. 왜 한동훈 편을 들어서 김문수를 떨어뜨려서 한동훈과 이재명과의 싸움이 되면 이재명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선거 직전까지
조갑재 김종인 나타나서 하는 얘기 뭡니까? 한동훈이 4% 이긴다. 뭘 근거로 그런 소리 합니까? 무당이요? 선무당이야? 부채도사야? 격떨어지는 얘기 그만하세요. 이미 변절한 걸로 그 격은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이젠 좀 연세 맞게 건강 챙기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떡고물 얻어먹고 싶으면 떡고물만 챙기세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현자인 것처럼 지성인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자기가 분석이라고 떠들지 말고. 세 번째로는 정말 속상한 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특히 꼭 집어 얘기하겠습니다. MBS, 갤럽. MBS는 지난 한 열흘 동안 계속 한동훈 1위로 올렸습니다.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김문수가 3위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공정한 여론조사라면은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김문수 1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5월 2일 ARS 여론조사 면접조사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헷가닥해서 김문수 쪽에 한동훈보다도 압도적인 격차인 13%를 더 얹어주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조금은 도움이 됐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조사에 이건 정직성, 여론조사에 정말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가? 사심이 없는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결과였느냐? 이런 식의 장사를 하려면은 우리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응하지도 말아야 되고 더 이상 장사를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정인을 찍어놔놓고 그 사람들에게 음해성, 왜곡성, 위해성, 물론 그런 용어는 쓰지도 않고 그런 단어를 여론조사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지난 열흘 가까이를 김문수를 3등으로까지 밀어내는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느냐고요. 물론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한우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열흘 동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당 안 도와줘요. 좋아요. 여론조사 기관이니까. 공정한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득이 되는 여론조사를 해온 결과가 아닐까. 그리고 네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앞에 건 다 지난 일이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국민들도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여론조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이런 변절한 보수들이 하는 짓이 뭔지,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정말 김문수 캠프로 다시 통합회가 할 때 그들이 그런 짓을 되풀이하면 우리 안에서의 내분만 일으킨다라는 걸 정도를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어제 당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고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킨덱스 1 전시장에 가니까 자리 배치가 국회의원이라고 이 자리에 붙여놓은, 그 앉아도 좋다는 거죠. 국회의원이면 한 60개 정도는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건 전직 국회의원은 못 앉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만 앉도록 해놓은데, 제가 어제 파악하기는 30명이 안 왔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 시간이라는 게 뭐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 후보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싸우라고 응원해줘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들은 어디를 갔냐? 그게 한동훈을 지지하든 김문수를 지지하든 분명히 국힘의 배지를 달았다면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들은 한덕수 캠프에 가 있거나 아예 나타나지를 않은 사람들입니다. 한덕수 지지하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와 단일화돼서 그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이재명에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김문수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어떤 날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가자는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안 나타났다는 건 뭐냐?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혹은 한동훈이 이겼다면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덕수는 지금 누굽니까?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국힘 배지를 단 사람들이 무소속 후보자에 가가지고 그를 돕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뭐하고 같으냐? 우리 아버지 환갑잔치날 아버지 환갑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보다도 옆집 아버지가 돈이 더 있거나 옆집 아버지가 좀 더 사회적으로 유망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옆집 아버지 생일, 아버지 생일을 날 안 오고 옆집 아버지 생일이나 옆집 아버지 환갑잔치에 가가지고 앉았는 꼬라지나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변망덕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이건 안 됩니다. 한덕수 후보를 돕고 있다 손치더라도 국힘 전당대회는 국힘 배지를 단 국회의원은 국힘 전당대회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김문수보다 한덕수를 돕는 게 이익이 된다고 계산을 했다 손치더라도 한덕수를 돕는 게 결국 누굴 돕는 겁니까? 김문수를 돕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찬성한 사람, 다시 말하면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한 사람이 끝까지 기각돼야 된다고 서명하고 탄핵 기각 탄원서에 서명까지 한 사람들이 86명이야. 108명 중에. 그러면 32명을 제외한 마지막에 가서는 26명만 탄핵 인용의 편을 들고 86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92명이 대통령 탄핵 기각에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힘당 소속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와서 국힘당과 함께 여당 국힘당과 함께 일합시다라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탄핵 기각에 공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지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탄핵 기각에 약속한 찬성을 한 사람도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 쪽으로 손을 든 한덕수한테 가서 왜? 인용이라고 용어는 안 써. 인용에 손을 드는 건 아니지만 계엄 선포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86명 중에 상당수가 아니죠. 이치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국힘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 꼬다 쓰는 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 자체 내에서 대통령을 깜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되느냐고요. 이준석은 뭐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키워보겠다. 그 조동동 언론들이 뒷받침해주고 해서 나타난 인물이지만 한동훈도 보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느닷없는 검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당에 당대표를 만듭니다. 사람 꼬다가 쓰고 그래서 당에서 쫓겨났는데 또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꼬다가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꼬다가 쓴 사람이야. 꼬다가 쓴 사람이 저는 끝까지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목이 메이라 그에 대한 연설도 하고 집회도 하고 돌아다녔지만 꼬다가 쓴 사람이 왜 5년을 책임지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느냐고요. 그게 당에 대한 충성심? 우리 당에서 뼈를 묻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얘기지만.
홍준표 후보가 2강에서 탈락하자 바로 정치 끝내겠다. 그리고 탈당하겠다. 저는 그게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은 100번 이해를 한다. 홍준표 후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일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반일하고 돌아오면은 엉뚱한 인간이 밥상에 미리 앉아가지고 밥숟가락 들고 앉았다. 계속 꼬다가 쓰는 거야. 지금 한덕수도 우리가 꼬다가 쓰자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혼자 뛰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소속이니까 나중에 단일화 하면 우리가 단일화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꼬다가 데리고 오자는 얘기예요. 물론 그 단일화가 한덕수가 이긴다는 얘기 뜻은 전혀 아니고, 첫째는 우리 내부의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 당의 사람에게, 우리 당의 사람이 이 당의 계보를 이어가고 대통령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이 튼튼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 당 소속 국민, 국힘의 힘, 국힘 당을 지지하는 책임당원들도 당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국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당성이 너무 취약해요. 민주당 우리보다도 뭐 지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하는 짓거리나 일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열하고 천박하고 아래지만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인 게 뭐냐면 당성입니다. 결집이에요. 당성이 철저합니다. 민주당이 108석이고 우리가 192석이라도 그 민주당을 쉽게 이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그 기질로 본다면 뭐 사악하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거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철저한 당성. 우리가 당성이 약한 게 바로 뭡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이 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끌어가고 우리가 우리 내의 사람을 키워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국무총리도 만들고 이게 없어. 그러니까 당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강남 좌파라도 말 잘하면 데려와가지고 당대표로 시켜도 된다. 철새라도 데려와가 비대위원장 시키면 된다. 수없이 당을 넘는 그런 사람을 책사로 데려와가 쓰면 된다. 아닙니다요. 이제 그거 벗어납시다. 당성이 강해야만 군대에서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기도 아니고 병참도 아닙니다. 모랄입니다. 사기입니다. 이기겠다라는 사기예요. 투지예요. 그것은 목표의식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 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변절자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수라고 확실히 낙인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민주당 들어가려면 받아주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물론 받아주더라마는 뭐 근호올로 의원도 받아주고 뭐 이인교 의원도 받아주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치면 제가 훨씬 더 크죠. 얼굴을 팔아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팔았죠. 알려지기도 제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죠. 이런 사람 나 그가가 충성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받아줄까요? 물론 계산하겠죠.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당성이 얼마나 철저하냐. 너는 위장 전입이구나.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당은 사람 받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쥐나 개나 뭐 세 번 저쪽 민주당에서 하다가 여와가 3선을 더 해도 전혀 관계없고 갔다가 왔다가 해도 관계없고.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과 싸워가 이기기 위해서 모두를 껴안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당성이 확고한 당원으로 자리매김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는 앞에서는 전부 다 안타까운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김문수 후보는 당당하게 공정하게 훌륭하게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길 것입니다. 어제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역시 김문수는 이 대담 토론보다는 연설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자기의 의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소신 있게 솔직하게. 그리고 더 뛰어난 것은 어제 그 자리에서 함께 경쟁하고 뛰던 예비 후보들과 모두 하나가 돼서 그들을 다 선대 위로 끌어들였습니다. 탈당해버린 홍준표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이철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김문수를 포함한 6명의 후보 다 선대 위로 껴안고 권성동 권영세 정말 김문수에게 득되는 일 요만큼도 안 해줬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대선 후보로 될 때까지 편을 들어준 것도 없고 득이 되도록 해준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고 성대 관리를 해간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 관리위원장 뭐 특별히 김문수에게 호의적으로 끌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안았습니다. 어제부로 지나간 건 지나간 건 이제 목표는 하나 이재명에게 대응할 수 있는 빅텐트로 우리는 한마음이 돼서 가야 된다라는 그의 큰 포부와 큰 가슴을 보여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뛰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앞에서 제가 지적한 이런 짜잔한 내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오가고 이 안에서도 서로 나는 누구의 계보였으니까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를 향해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덕수와도 손을 잡고 이준석과도 손을 잡고 이낙연과도 손을 잡고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동시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김문수의 캐치프레이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동참합시다.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김문수 화이팅.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